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수날입니다. 유튜브 채널 공병호TV를 운영하고 있는 공병호 박사가 최근 자신이 발행인을 맡고 있는 인터넷신문 공데일리에 눈에 띄는 기사를 하나 올렸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서슬퍼랬던 선관위 침묵하는 이유, 사전투표 조작설 제기했다고 윽박지르던 선관위의 오만방자함은 어디로 갔나,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제목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전투표 조작설을 제기한다고 길길이 날뛰던 사람들, 며칠까지 서울시 선관위에 나와서 조사받으라 했던 선관위, 막대한 예산까지 투입해서 부정선거 없다고 홍보하던 선관위, 당신들이 도둑놈들이다라고 해도 묵묵부답 선관위로 바뀐 것이 정말 궁금하다. 그동안 선관위 내부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왜 돌변했는가, 이런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공병호 박사는 이 기사에서 먼저 당신들이 부정선거의 주범이자 주역이다, 사실 이런 주장의 대상이 되는 인물이나 기관에게는 엄청나게 모욕적인 일이다, 만일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상대방이 거짓으로 그런 주장을 펼친다면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만약 부정선거의 주범이 맞다면 어떻게 반응할까?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냥 사건이 잠잠할 때까지 침묵을 지키는 수밖에 달리 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을 것이다 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이렇게 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권을 발휘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다. 때문에 지금까지 툭하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거나 물증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위협할 수 있었다라면서 그동안 선관위가 고발한 사건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2022년 3구 대선은 선거 사기 세력들에겐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선거였다. 그들은 사전투표의 위험을 경계하는 사람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하여 2022년 2월 28일 공병호를 검찰에 고발한 바가 있다. 그리고 이어서 3월 1일 황교안과 민경욱을 고발하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3구 대선 직전 우선 2022년 2월 28일에 서울시 선관위가 공병호 박사를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직후에 이번에는 중앙선관위가 나서서 황교안 전 총리와 민경욱 전 의원을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아시겠지만 모든 고발이 다 경찰에서도 무혐의, 검찰에서도 무혐의, 이렇게 처분이 내려졌고 선관위는 이에 불복해서 법원에 재정신청까지 했죠. 그런데 현직 중앙선관위원장이 대법관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면서 상당한 우려가 있었지만은 현직 중앙선관위원장과 대법관의 겸직에도 불구하고 서울고등법원은 이 모든 사건에 대해서 중앙선관위 혹은 서울시 선관위의 재정신청을 기각하고 최종적으로 황교안 또 공병호, 민경욱 이 세 사람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확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은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군수날TV를 통해서 계속 상세하게 흐름들을 소개해 줬기 때문에 아마 오랫동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시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공 박사는 이 기사에서 이어서 당시 선관위는 이렇게 주장하였다라면서 2022년 3월 1일자 중앙일보 기사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황교안 전 대표 등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신문 광고 등을 통해 사전투표가 조작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유권자들이 사전투표에 참여할 자유를 방해하고 선관위의 사전투표 관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오는 4일과 5일 실시하는 이번 대선 사전투표를 앞두고 사전투표 반대운동을 벌이는 주요 인사들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기사를 소개했습니다. 여기서 또 여러분들에게 참고로 추가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 당시 선관위가 황교안, 공병호, 민경욱 이런 인사들을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하자
대부분의 언론이 대대적으로 선관위의 고발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마치 선관위의 주장이 옳고 황교안 전 총리나 공병호 박사나 민경욱 전 의원이 거짓말을 하는 듯이 몰아갔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종적으로 이 세 명은 모두 무혐의가 확정됐습니다. 즉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사람이 중앙선관위나 서울시 선관위에 의해 고발될 때는 대대적으로 보도하던 언론들은 막상 무혐의가 확정되고 선관위의 고발이 무리한 고발이었다는 사실이 입증된 뒤에는 거의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가령 몇 개의 유튜브 채널, 권순할TV를 포함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꾸준히 팩트 위주로 보도해온 보도를 접한 시청자들, 국민들은 상황을 알고 있지만 아직도 상당수 국민들은 선관위가 고발한 사실은 어렴풋이 기억하겠지만 그 선관위의 고발이 무리한 고발이었고 모두 무혐의로 확정됐다는 사실은 모르는 국민이 지금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국 언론은 정말로 큰 죄를 지은 겁니다. 만약 처음에 선관위의 고발 사실을 그렇게 보도했다면 나중에 선관위의 고발이 무리한 사실이었다는 점을 확정된 다음에는 그러면 그 사실도 당연히 거의 비슷한 비중으로 보도했어야 그게 저널리즘의 원칙에 맞는 겁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고발할 때는 경쟁적으로 보도했다가 선관위 고발이 무리한 고발이었다는 게 확정된 뒤에는 아예 입을 다문다.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겁니까? 따라서 이 4.15 총선 선거부정 의혹 진상규명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만약 그동안 한국 언론이 최소한의 자기 역할들만 해주었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힘든 싸움, 이렇게 힘든 진상규명 운동이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보다 좀 더 빨리 뭔가 조사나 혹은 수사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재검표나 재판 과정을 아주 주의 깊게 봤다면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졌는데 그런 사실들이 대한민국 언론에는 거의 보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몇 개 의식 있는 시사 유튜버 채널이나 혹은 약간 마이너 언론 매체 몇 군데서 쭉 흐름을 보도했을 뿐이지 중요한 신문, 방송, 뉴스통신 이런 데서는 거의 의식적으로 외면하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선관위에게 유리한 선관위의 일방적인 주장은 거의 확성기처럼 보도하고 그에 대한 반론은 아예 보도하지 않는 일들이 지금까지 몇 년째 이어왔다고 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공 박사는 이어서 이 사건은 경찰, 검찰 그리고 이의 신청에 의한 고등법원의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이 같은 결론은 사전투표 의혹을 제기하는 세 사람의 주장이 틀리지 않았다는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선관위 고발 사건이 있은 이후에 1년 6개월이 흘렀다. 나는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공직선거 해부 시리즈 도둑놈들 1부터 도둑놈들 5까지 모두 5권을 발간하였다. 이 책들은 단순하게 사전투표 조작 의혹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책들이 주장하고 있는 바는 사전투표 조작 의혹을 넘어서 선관위 주도 선거 범죄의 실상을 낱낱이 밝히고 있다라면서 자신이 도둑놈들 1부터 도둑놈들 5까지 5권의 책에서 주장한 핵심 내용을 3가지로 압축해서 소개했습니다. 공 박사는 이 책의 핵심 주장은 3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선관위는 2017년 대선부터 2023 보궐선거까지 규칙 조작값을 활용해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자신들이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발표해왔다. 투표자들이 던진 투표지 수를 합산해서 당선자와 낙선자를 가린 것이 아니라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만들어 왔다는 말이다. 둘째, 선거마다 선거구마다 사전투표일이 끝나고 당일 투표일이 시작되기 이전에 지역선관위 지하에 보관하고 있던 사전투표함에 실물로 된 위조 사전투표지를 만들어서 투입해왔다. 다시 말하면 실물로 된 위조 투표지를 갖고 투표지 증감 작업을 해왔다. 셋째, 4.15 총선이 끝나고 지역선관위 관할하였던 투표함을 법원에 제출하라는 명령이 떨어지자 지역선관위를 중심으로 투표함 속에 있던 모든 투표지를 소각 내지 파쇄하였다. 그리고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 맞추어서
위조 투표지를 새로 만들어서 투표함을 채운 다음에 이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재검표장에 등장한 모든 투표지는 당일 사전을 불문하고 인쇄소에서 제작된 것들이다. 후보자가 많았던 정당 투표에는 손을 댈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정당 투표에 대해 대법관들이 재판을 거부하고 원고 측 소송 기각에 손을 들어주었던 중요한 이유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 핵심적인 주장을 자신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공데일리 기사에서 이어서 이 같은 주장은 도둑놈들 시리즈를 통해서 제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는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인스타그램 그리고 공데일리 신문 등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추가적인 증거물을 공개하고 있다. 이것은 대선 이전에 선관위가 나를 고발했던 단순한 사전투표 조작설이 아니다. 내가 지금 펼치고 있는 주장은 사전투표 조작으로 가장 큰 덕을 본 더불어민주당이 부정선거를 기획하고 선관위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부정선거 즉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증감 작업을 수행해왔다는 뜻이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계속해서 사실과 증거를 공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그런데 선관위는 철저하게 침묵하고 있다. 함구는 물론이고 일체의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다. 부정선거로 승리한 후보들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더라도 그들 역시 묵묵부답이고 무대응이다. 그렇게 서슬퍼렇게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괄호 열고 물음표를 했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제압할 수 있다는 굳은 믿음을 갖고 행동하던 선관위가 더 이상 아니다. 선관위 내부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알 길이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은 당신들이 부정선거 주범이라고 지적하더라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채 무대응을 보이고 있다. 여러분 사실 이 부분이 상당히 석연치 않은 부분입니다. 공병호 박사를 비롯해서 민경욱 전 의원이나 도태우 변호사나 박주현 변호사나 혹은 황교안 전 총리 물론 이제 각자 개인에 따라서 주장하는 선들은 좀 다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사람 이름들까지 이야기하면서 소위 부정선거에 직접 관여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언급을 조금 자제하면서 4.15 총선 선거 부정 의혹에 대해서 집중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여튼 꽤 스펙트럼은 다양합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선관위라든지 혹은 문재인 정권 사람들 몇몇을 구체적으로 거명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희한하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특히 이 한국의 좌익 세력들, 좌익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자신들에게 조금만 불리한 일이 있어도 걸핏하면 법적 대응을 하고 이랬는데 구체적인 이름들까지 거론하면서 4.15 총선의 부정선거 의혹에 직접적으로 관여돼 있다. 이렇게 주장까지 나오는데 법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또 선관위 역시 아주 선관위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직격탄에 가까운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뭔가 석연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이 적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공병호 박사는 이어서 아마도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그들은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사실과 참을 이야기한다면 대응하기가 힘들 것이다. 거짓 쪽에 서 있는 사람은 치명적 약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 대응 과정에서 자꾸 거짓을 만들어내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스텝이 꼬일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누가 사실 쪽에 서 있는가라는 문제다. 그들의 무대응은 그들이 거짓 쪽에 내가 사실 쪽에 서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들이 부정선거를 해왔다는 것이 사실임을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어서 이 기사 마지막에서 그는 나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다. 의혹이 아니라 사실이구나 라고 말이다. 이제 남은 일은 누가 그 사악한 짓에 관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일이다. 칠흑 같은 어둠이 조금씩 가시는 듯한 모양이 전개되고 있다. 누구에 대한 호불호 문제를 떠나서 나라와 국민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이 같은 사악한 일의 전모는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이다 라고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내용은 공병호 박사가 자신이 발행인을 맡고 있는 인터넷 신문 공데일리에 최근 쓴 기사
서슬퍼랬던 선관위 침묵하는 이유, 사전투표 조작설 제기했다고 윽박지르던 선관위의 오만 방자함은 어디로 갔나, 이런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과연 앞으로 선관위가 어떤 태도를 계속 취할지, 또 선관위 등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